600명이 삼천을 꺾었다. 그리고 그 영웅은 조선인의 총에 맞았다. 1920년 청살리. 안개가 계곡을 삼키던 그 새벽, 한 장군이 말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600명, 적은 3000명.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장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두려우면 조선이 무너진다. 그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600명이 삼천을 무릎 꿇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순신의 후계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그는 일본군이 아닌 조선인의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왜 그런 비극이 찾아왔을까요? 그 답은 그의 삶 속에 있습니다. 20살 김좌진. 그는 부유한 양반 집안의 도련님이었습니다. 집안은 대대로 내려온 명문가. 수십 명의 노비가 있었고 넓은 토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집안의 노비 문서를 전부 가져와 마당에 쌓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무슨 짓입니까? 김좌진은 불을 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나라의 미래는 없다. 노비 문서가 불에 타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김좌진은 편안한 삶을 버렸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세우려면 모두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그는 독립운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세월이 흘러 1920년, 김좌진은 만주 땅에서 독립군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해 10월 청살리 전선, 일본군 3000명이 독립군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 진격해왔습니다. 김좌진의 부대는 겨우 600명, 병력도 부족했고 무기도 낡았습니다. 승산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좌진은 웃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서 싸우느냐가 중요하다. 김좌진은 깊은 계곡을 전장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부대를 여러 조로 나눠 숲 곳곳에 숨겼습니다. 나무 뒤, 바위 틈, 능선 위. 일본군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본군 3000명이 계곡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 신호탄 한 발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탕, 탕탕탕. 사방에서 총성이 쏟아졌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일본군은 어디를 봐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록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숲 자체가 총을 쏘고 있었다. 공포가 퍼졌습니다. 일본군은 서로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전투에서 일본군은 수백 명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그들은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능선을 점령했습니다. 독립군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앞이 절벽입니다. 장군님, 멈추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모두 죽습니다. 김좌진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산다. 부하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따랐습니다. 독립군은 도망치는 척 절벽 쪽으로 달렸습니다. 일본군이 승리를 확신하며 뒤따라왔습니다. 저들이 도망친다. 쫓아라. 하지만 그 아래는 발을 헛디디면 끝인 협곡. 독립군은 절벽 직전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뒤에서 밀려오는 동료들 때문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로 밀치고 엉키고 떨어졌습니다. 비명이 계곡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독립군이 역포위를 걸었습니다. 일본군 지휘관이 절규했습니다. 저들은 전쟁의 신이다. 600명이 3000을 이긴 날, 전쟁의 물줄기가 바뀐 날이었습니다. 청살리 대첩 이후 김좌진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뒤편엔 혹독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독립군은 계속 이동해야 했고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1921년 겨울, 만주의 추위는 뼈를 얼릴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얼어 죽은 병사 3명이 발견됐습니다. 부하들이 울며 시신을 옮겼습니다. 그 옆에서 부상병 1명이 떨고 있었습니다. 김좌진은 말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모피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상병에게 덮어줬습니다. 부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장군님이 더 위험합니다. 김좌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장군이 편하면 군은 죽는다. 부하들은 그를 사람을 먼저 지키는 장군이라 불렀습니다. 1923년 어느 날, 작전 중 김좌진의 부대는 한 농가에 묵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조선인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집엔 쌀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자신이 먹을 마지막 쌀로 밥을 지어 대접했습니다. 김좌진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부대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김좌진은 조용히 자신의 쌀과 돈을 방 한구석에 놓았습니다. 부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도 식량이 부족합니다. 김좌진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총이 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약한 자가 강해져야 조선이 산다. 부하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장군은 전쟁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1928년, 김좌진은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학교 설립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지금 학교입니까? 지금은 전쟁입니다. 김좌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선은 총보다 아이들이 나라를 지킨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기더라도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다시 빼앗긴다. 총은 땅을 지키지만 교육은 미래를 지킨다. 그래서 만주에 신명학교를 세웠습니다. 교사를 모으고 학생들을 보호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승리 이후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독립군 진영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같은 조선인끼리 서로를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 김좌진은 공산주의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의 무기 반입과 학생 선동을 단호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선인이 서로를 겨누면 우리는 이미 진 것이다. 이 말은 누군가에겐 희망이었고 누군가에겐 배신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진영은 김좌진을 위험인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1930년 1월 24일 아침, 설날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만주 산시진, 김좌진이 운영하던 금성정미소의 발동기가 고장났습니다. 설을 앞두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쌀을 찌어야 했는데 기계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며칠째 고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좌진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먹고 다시 정미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꼭 고쳐야지.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미소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박상실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20살 청년. 6개월 전부터 정미소에서 일하며 독립군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날마다 땔감을 해다주고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보낸 암살자였습니다. 아침 7시를 조금 넘긴 때였습니다. 김좌진이 고장난 발동기를 살피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여기가 문제인데. 그 순간 박상실이 뒤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일하러 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좌진은 여전히 기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상실이 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탄환이 김좌진의 등을 관통해 왼쪽 가슴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김좌진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김좌진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이때에 내가 죽어야 하다니.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조선이 나를 버려도 나는 조선을 버리지 않는다. 그의 눈이 서서히 감겼습니다. 박상실은 혼란 속에 도망쳤습니다. 총을 쏜 건 일본군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조선인이었습니다. 김좌진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 만주의 독립군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하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우린 일본이 아니라 조선인과 싸우고 있었다. 한족 총연 앞에는 장군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치렀습니다. 수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모여 울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려의 왕이 죽었다. 그의 묘 위엔 눈이 조용히 쌓였습니다. 3년 뒤 부인 오숙군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 몰래 만주로 가서 유해를 수습했습니다. 밀감 상자에 유해를 숨겨 고향 홍성으로 가져왔습니다. 해방 후 아들 김두한이 그를 지금의 자리로 이장했습니다. 훗날 한 독립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군님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장군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셨다. 600명이 3천을 이긴 남자, 사람을 지킨 장군, 미래를 위해 학교를 세운 지도자. 그의 이름은 김좌진 장군.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한 번 더 부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알림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